남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라. 그런 경험이 있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다 뇌 안에 긍정적인 회로가 남아있는 겁니다. 또 제일 중요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한테 지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믿고 기댈 사람이 있느냐. 트라우마가 끔찍해도 안전지대 스몰 빅토리 기자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게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런 심호흡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요가를 통해서 일단 먼저 정서정비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음악이 도움이 된다. 동물, 특히 애완동물하고도 굉장히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연의 이미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상징 자원을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회로가 힘이 훨씬 더 크고 긍정적인 회로의 힘이 이렇게 약한데 긍정적인 것을 강화시켜주는 작업을 이렇게 스스로 해볼 수도 있고 또 치료실에서 이제 상담할 때 이렇게 하는 것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가 뇌를 안정화시키는 거고 두 번째가 기억을 통합하기입니다. 다 지난 일이야로 기억을 통합한다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을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제가 뭐 도마 칼질을 하다가 이 상처가 나면 가벼운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깨끗이 씻고 옥도종기를 바르고 소독해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아물죠. 내 몸에도 그런 기전이 있듯이 우리 뇌에도 사실은 똑같이 트라우마 기억이라는 건 마음의 상처, 기스가 나는 겁니다. 상처가 나는 건데 그것을 저절로 처리하는 능력이 다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게 있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자꾸 얘기할 때마다 군대 이야기가 바뀌는 게 불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정보는 털어내고 적극적이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살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배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은 우리 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일어난 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그거에 대한 기억은 계속해서 재구성해 나가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거, 트라우마 기억. 여기가 찢어졌는데 여기 만약에 이물질이 끼면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점점 골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뇌에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딱 고름이 잡혀가지고 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토마토 껍질이 들어가니까 점점 아파져서 곱게 돼서 병원에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경우에는 이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증상을 만들어내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정보 처리가 잘 일어나느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대학 때 실현당했을 때 제가 정보 처리가 잘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했던 노력을 적어놨는데 저만 이런 거 아니라 다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되게 우리가 여자한테 버림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을 받으면 아 나는 참 못난 놈이구나, 무가치한 놈이구나, 우울하고 괴로워하죠. 그럼 되게 속상한 일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밤 막 꿈에도 나타나서 악몽에 시달리고 친구한테 술 사달라고 막 그냥 생떼 부리고 노래는 또 왜 이렇게 잘 불러줘? 노래를 부르고 시도 막 시인이 되죠. 시인이 돼. 일기 쓰고 산책하고 달리기하고 여행하면서 조금씩 소화가 돼서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아 그때 내가 못난 게 아니라 그 기집애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정보가 처리가 되면은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서. 근데 EMDR은 그 정보 처리를 갖다 더 빨리 일어나게끔 하는 치료인데 아까부터 EMDR이 뭐냐 그랬는데 눈을 움직이니까 그 기억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고통이 줄어들면서 다른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EMDR이라는 치료이고 제가 이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좀 하고 있어서 아마
점점 더 알려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안정화, 두 번째가 기억의 재처리, 세 번째는 재연결입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라는 건 이 세상에서 나만 고통을 받는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재연결, 고통, 공감과 소통의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 엄청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 TV에서도 몇 번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인용하고 있는 건데, 카우아이 섬이라는 건 어디냐면은 호놀룰루,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한 번 더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지금은 그 가장 전 세계 부자들이 가는 리조트 섬이죠. 근데 1950년대였으면 가장 못 사는 동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특히 또 열악한 환경, 뭐 미혼모라든지 알코올 중독 엄마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2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중단 연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신과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청소년 교환 같은 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분의 1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3분의 1은 정상보다 더 잘 자랐어요. 사회학자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뭐지라고 열심히 들어알라붙었는데 원인을 도저히 찾지 못했어요. 딱 하나 찾았어요. 딱 하나. 얘네들은 잘 성장한 아이들은 누군가 한 명 믿고 기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는 영양분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 되게 엄마겠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안아주고 다듬어주고 도닥여주고 하는 호응입니다. 성숙된 뇌로 성장해 간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다. 저는 뭐 굉장히 가족 치료하고 상담 치료하고 뭐 직장에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계신 데가 전쟁터입니까? 베이스 캠프입니까? 라고 항상 여쭤봅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의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우통 벗고, 늦잠 자고, 커피 마시고, 햇볕 쬐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죠. 누구도 잔소리하지 않고 누구나 다 받아들여지는 데입니다. 전쟁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집은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정상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마지막 캠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데 분위기로 하면서 본인은 안전지대라는 있고 베이스 캠프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베이스 캠프의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스 캠프를 집에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머님들 첫 번째 하는 거 잔소리 안 합니다. 그럼 베이스 캠프가 된 줄 아세요? 근데 그거는 1단계. 2단계는 파지티브한 게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게 베이스 캠프가 아니라, 마이너스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 파지티브한 거.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즐거운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뇌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내가 성장해야지. 3단계 있습니다. 3단계. 베이스 캠프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네 니드가, 너의 마음의 바람이 엄마 거보다 훨씬 중요해. 거기에 일단 다 맞춰줄게라고 하는 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 이 세 개가 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의 뇌는 저절로 성장합니다. 이 실험은 지금은 못합니다만 1960년대 초반에 가장 위대한 실험 중에 하나. 이 꼬마 오랑우탄을 갖다가 엄마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서 2개의 인형, 하나는 철사로 된 거, 하나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된 엄마 인형을 줬습니다. 당연히 여기 가서 부족했죠. 자, 이 실험자들이 잔인하게 우유병을 여기다 달았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후딱 갖다 먹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충격적. 절대로 못 벗어난다. 이걸 점점 이렇게 밀어냈거든요. 여기 부드러운 엄마 품에서 안전지대에서 못 벗어나서 베이스 캠프. 이 실험은 못합니다. 동물 인권학. 제가 정신과 의사를 안 했으면 몰랐다라는 거 하나,
우리가 대부분 야 이제 너 정신 차려라, 힘내라, 뭐 이렇게 자꾸 스스로한테 이겨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알게 된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혼자 이겨낼 수 없다입니다. 얼마 전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 코치 하시는 분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해야지 잘한다라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 싸우게 한대요. 체중이 낮거나 여자랑 싸우게 한답니다. 이겨본 놈이 이겨본 맛을 알죠. 이겨본 놈이 이겨본 맛을 알죠. 마찬가지로 안정감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 안정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영화는 다 관계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극복되어집니다. 영국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는 모든 왕들은 말 타고 술 마시고 여자들이랑 잘 놀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라디오가 발명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연설을 해야 돼. 말도 듣기, 왕인데. 트라우마가 어려서 많았어요. 왕인데 왜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카데미상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왕을 치료하는데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달라붙었는데 다 실패하는데 돌팔이 의사가 치료하는데, 돌팔이 의사가 아니고 돌팔이가 달라붙었는데 치료하는데 중요한 건 관계였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영화고